안녕하세요. 테일러TV 탁원장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자, 요즘은 나이 성별 불문하고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자,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본인 얼굴이 가지고 있던 구조나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되찾아주는 수술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분야입니다. 테일러 탁탁. 사실 안티에이징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건 중년층이죠. 그런데 중년층들은 인터넷에서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서치하기가 힘들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부위는 있는데 이 부위가 어떻게 해결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색하기가 좀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티에이징에 대한 견적을 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중년인데 노화를 인해 스트레스 받고 있고 또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있다면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테일러 탁탁. 중년은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될까요? 일단 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화는 제일 중요한 게 처짐, 당연히 처짐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꺼짐입니다. 다들 처짐만 생각하고 꺼짐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처짐은 많이들 개선을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처짐과 꺼짐을 동시에 해결해 줘야지만 더 효과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일단 처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얼굴에도 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있는 인대는 다른 부분보다 얼굴의 다른 부분보다 덜 처져요. 그래서 인대는 덜 처지고 인대 주변에 있는 쪽들이 많이 처지면서 이 주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꺼짐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지방 그리고 근육 심지어는 뼈까지도 볼륨이 줄어들면서 꺼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테일러 탁탁. 자, 먼저 안티에이징을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또 설명드릴게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스 그리고 유지인대. 요즘은 많이들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을 거고 우선 스마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스는 영어로 하면 Superficial Muscular Aponeurotic System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스마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얼굴에 존재하는 특별한 층으로 콜라겐 섬유랑 그다음에 탄력 섬유, 지방세포, 근육세포 등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인대 구조입니다. 얼굴에 있는 5가지 층 중에서 세 번째 층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얼굴 리프팅을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세 층으로 돼 있어요. 바깥에 이제 피부 조직이. 그런데 이 얼굴 쪽에서는 특별하게 5가지 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스마스 층이 한 층이 더 있게 되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스마스를 이용한 안면 거상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중요성은 뭐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전에 피부만 당기는 수술을 할 때와 또 스마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당기는 수술할 때의 그 효과와 유지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스는 수평적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방으로 치자면 방의 방바닥과 천장 이런 개념들이 이제 스마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일러 탁탁. 다음으로 이제 유지인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얼굴 곳곳에서 뼈와 피부를 연결해주는 혹은 근막과 피부를 연결해주는 그런 단단한 섬유 조직입니다. 유지인대의 역할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유지인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중력에 의해서 피부나 근육들이 좀 덜 처지게 여러 가지 구조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지인대 주변으로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유지인대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두는 것이 안전한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지인대는 수직적인 개념으로 아까 지금 방으로 치면은 벽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일러 탁탁. 자, 그래서 이 스마스랑 유지인대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지인대를 적절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이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올라오진 않게 됩니다. 리프팅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유지인대를 적절히 풀어줘서 스마스를 제대로 방미에서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지인대 주변으로 중요한 신경과 혈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구조들을 잘 파악해두고 수술할 때 그걸 피해서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여지껏 발표된 논문들과 그다음에 교과서들을 정리한 겁니다. 얼굴에 있는 이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를 한 표에 나타나게 정리한 건데요. 사실 이걸 설명드리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것들을 다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전 수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잘 적용시킬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이 가능합니다. 테일러 탁탁. 자, 이제는 이 안티에이징 수술을 크게 얼굴의 세 부분,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일단 상안면 편을 고민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처짐의 개념입니다. 자, 이번 사진을 보면은 이마랑 눈썹이 처진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눈 쪽만 계속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처지는 건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눈 쪽까지 같이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마랑 눈썹이 처져 있는 걸 갖다가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수술이 이마거상 수술입니다. 이마거상 수술도 내시경을 쓰는 내시경 이마거상 수술과 절개 이마거상 수술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지금 이마가 넓지 않은 경우에는 내시경 이마거상 수술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마가 넓고 그다음에 많이 벗겨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 축소를 병행한 절개 이마거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말씀드렸지만 이마가 넓으신 분들에 대한 해결책인데,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흔하게 이제 이마 축소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고요. 또 모발 이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장단점과 비교는 전에 이마 축소 편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눈꺼풀 고민이죠. 눈꺼풀의 처짐 때문에 고민하시는 건데, 눈꺼풀 피부가 흔히 늘어났고 또 눈뜨기가 무겁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일단 눈꺼풀 피부가 늘어난 거는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두꺼운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눈썹 하거상, 즉 눈썹 밑에서 두꺼운 피부를 없애주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얇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는 쌍꺼풀 수술과 비슷한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눈 뜨는 게 무겁다, 실제로 눈을 잘 못 뜨고 졸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하는 안검하수 교정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테일러 탁탁. 자, 다음은 처짐과 꺼짐 중에 상안면의 꺼짐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상안면이 꺼지게 되면 주로 관자 쪽, 그다음에 앞니마 쪽이 좀 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꺼지게 되면 얼굴이 너무 각져 보이고 노화가 진행돼 보이기 때문에 많이들은 지방 이식으로 가장 많이들 하시게 되고, 요즘은 뭐 필러를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안면에서 주로 꺼지는 부분이 눈두덩이입니다. 눈두덩이가 꺼지면 피곤해 보이고 또 눈 뜨는 기능도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방 이식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는 지방을 굉장히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하는 나노 지방 이식을 쓰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요즘은 또 필러도 간혹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고민들을 한번 해결하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볼게요. 보시면 이마 주름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마 거상으로, 내시경 이마 거상으로 이마 주름과 눈썹 처짐을 해결했고요. 이 바깥쪽 눈꺼풀이 많이 처진 것은 눈썹 파거 상술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쌍꺼풀이 불규칙하고 없기 때문에 그것은 쌍꺼풀 수술, 상안검 수술로 조금 같이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눈두덩이 꺼짐도 이제 이마 거상을 하고 나면 눈두덩이 꺼짐이 좀 더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방 이식을 조금 같이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이 뭔가 하나로 다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안티에이징 수술이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경우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 오히려 본인한테 맞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만 사나워지지 않고 어색해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옛날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테일러 탁탁. 자, 오늘은 안티에이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노화의 두 가지, 처짐과 꺼짐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렸고요. 또 안티에이징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평적 구조, 수직적 구조인 스마스와 유지인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 중에서 상안면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어떠세요? 이제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시는지요? 다음 편에서는 팔자 처짐, 그 다음에 불독주름, 목주름 등 중안면부와 하안면부의 안티에이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봬요. 안녕.